어머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풍기천의 부원장 지일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풀렸죠, 어머님들. 어제도 저희가 이제 어제 오늘 해가지고 이틀 동안에 8번 입학 설명회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4번을 이제 4타임을 나눠가지고 진행을 했고, 오늘도 4타임 나눠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8번 하는데, 어제도 낮에는 좀 이제 따뜻하고 그랬는데 밤에 되니까 또 춥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어머님들 좀 따뜻할 때 오셔가지고 좀 다행이네요. 저희가 오늘 이제 입학 설명 이렇게 준비하면서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좀 많이 또 프로그램들도 준비를 했고요. 저희 이제 또 3월 달에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거 위해서도 저희가 계속 아침에 아이들 불러가지고 10점 모의고사 일요일 아침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내신 대비를 위해서 12월 달부터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뭐 문제은행 운영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새롭게 좀 더 아이들 잘 가르치기 위해서 완전 또 하나 더 시스템을 추가해가지고 그 GP를 위해서 계속 선생님들 막 새벽까지 처리를 하시고 그러면서 지금 문제도 만들고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준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신 대비 다시 한번 또 지금 상태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제가 2월달 들어와서 새벽 2시 전에 퇴근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철야 집필을 하고 그래서 문제 준비하고 계속 그러고 있고 저희도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한 것들이랑 해서 오늘 어머님들께 국어랑 영어랑 논술이랑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주시고요. 그거 외에도 저희가 이제 항상 어머님들 입학 설명회 와주시면 저희가 호정몽 식사권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조금 메뉴를 좀 바꿔봤습니다. 여기 저쪽에 나우키친이라고 또 이제 스테이크 어머님들 좀 드실 수 있도록 메뉴를 좀 바꿔봤어요. 좀 계속 호전몽 식사만 하셔가지고 그 부분도 이제 좀 바꿔봤고요. 그 다음에 좀 뭔가 재미있는 이벤트는 없을까, 조금 뭐 더 드릴 수 있는 건 없을까 해서 들어오실 때 그 번호를 하나씩 드렸잖아요. 그 이제 끝날 때 딱 한 분을 추첨을 할 건데 오늘 신입생 어머님 당일 등록하실 때 그 추천권이 있으면 그 당첨되신 분은 10만 원 할인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재원생 어머님들은 만약에 그 제가 이제 번호를 이따가 들어와서 이제 마지막에 뽑을 건데 재원생 어머니가 이게 당첨이 되게 되면 그 빨리 같이 오신 신입생 어머니 드리면 돼요. 그래서 죄송한데 재원생 어머님들은 다음 기회에 또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고 신입생 어머님 어제 이제 그랬더니 어떤 재원생 어머니는 같이 오신 신입생 어머님이 없다고 그러시더니 근데 데리고 올 거라고 그러면서 10시 넘어가지고서는 다른 어머님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10만 원 할인권이니까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했었는데 끝날 때 또 그런 것도 할 거고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잘 들어주시고요. 첫 순서는 저희 이제 원장님이 인사 말씀 해주실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계동 국풍이천 대표 윤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2012년 에 오픈해서 지금 3개반으로 좀 확장이 돼 있고 원생 수 한 1000명 정도 지금 입학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뭐 계속 같은 말 드렸지만 아버님들과 함께 해서 이렇게 저희가 좀 은혜를 입은 것 같아요. 저희 실장님들도 다 학부모님이시고, 그다음에 청소, 그다음에 저희 식사, 오피니언 리더 부모님들도 오피니언 리더 오셨나요? 혹시? 안 계신가요? 전부 다 학부모님들과 같이 만들어 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여기 오늘 지금 고1이잖아요. 고1 예비 고1 이제 고1이 정식을 했는데. 예비 고1은 작년 제가 10월 중순경부터 직접 이제 들어갔죠. 12월 말까지 들어가서 그때 공약 드렸던 게 반드시 그 3월 모의고사에서 90점을 무조건 만들어줘요. 평균. 근데 지금 제가 공약을 못 지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팩트가 뭐냐면요. 작년 10월에 여기 학부모 재원생 어머님도 계신 것 같은데 처음에 평균이 40 몇 점이었어요. 모의고사 평균이요. 다 아시죠? 지금 평균은 85점 정도 나와요. 90점은 아닌데 85점까지 끌어 올려놨어요. 1, 2등급은 10% 이상은 1등급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만인데 아이들이 계속 들어가서 그때 60명 정도였는데 지금 200명이 돼 있기 때문에 구시점 어떻게 해볼게요. 이번 주 일요일 날 또 이제 아시죠? 8시 반부터 또 모의고사 한 2번 더 할 거예요. 더 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구시점을 향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신규생 어머님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국어가 결코 쉽지 않아요. 중학교 때 다들 뭐 100점이나 한두 개 틀리거나 그러셨겠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님들 중에 겨울방학 때 국어 이러면서 영수만 하신 분 계신다면요, 이 올해 그 아주 큰일 날 거예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일단 3월 10일 날 모의고사에서도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중학교 때 전교권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4, 5등급이 나온다거나 또 첫 중간고사 봤는데 굉장히 놀라운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합격 당락이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 팩트가 합격 당락의 현재 1순위가 국어가 맞습니다요. 전문가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통계치로 다 그렇고 만일에 지금 혹시라도 정말 국어를 전혀 겨울반 대비 안 하시는 어머님들은요, 오늘 당장 아니면 일요일날 무료로 모의고사 다 볼 수 있거든요. 직접 보게 하시고 몇 점인지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만일에 그러니까 90점이 높은 점수가 아니에요. 국어에서는 1등급 되려면 뭐 95, 96 최소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90점은 뭐 3등급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2등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80점대 중반 이상부터 3등급 컷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작년사를 치면 전교권 아이들도 와서 시험 보면 60 몇 점, 막 70 몇 점밖에 안 나왔거든요. 지금 신규 어머님 중에 우리 아이가 국어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의심되시면 꼭 실전 모의고사를 꼭 80분 풀로 풀게 해보세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만일 60 몇 점 나온다면요, 아주 심각합니다. 자, 고1 국어가 어려운 제가요 오늘 10권을 한 장 더 드릴게요. 맞히신 분이 아주 쉬운 문제를 하나만 낼게요. 정말 쉬운 겁니다. 어제 어머님들 막 다 맞히셨습니다. 저랑 보니까 뭐 연배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살짝 또 미시거나, 물론 비주얼은 다 20대시죠, 그죠? 근데 다 예전에 배웠던 겁니다. 스피드 게임이에요. 자, 맞춰보세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또. 이쪽에서 빨랐는데? 또. 저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은 못 읽어요. 이게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면요, 이번 3월 10일 모의고사에서도 읽을 수가 없는 그 고전 원문이 나옵니다. 선택지에 배우지도 않는 시가 막 나오고요. 중간고사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 김영란의 예를 들어 모라니 피기까지는 이라는 시인데, 왜냐면요 내시는 주관성이 너무 강해요. 학교 선생님의 주관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모라니 피기까지는 360일 한양 옵니다. 예를 들어. 근데 중학교 때 기준으로는 360일이 과장법이래요. 근데 어떤 학교 선생님이 실제 학교 선생님이랑 술 먹다가 그분이 출제했다고 나한테 이야기한 건데, 그러면 이게 과장법이 아닌 이유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360일이 과장이 아닌 이유를 서술하시오. 이거 일단 이분한테 먼저 드리고 두 장 드릴게요. 360일이 과장법이 아니라면 그 이유가 뭘까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모란이 있잖아요. 모란이 실제 그 개화되는 인터넷 쳐보세요. 저도 몰랐거든요. 뭐 하무시비롱이나 이런 뭐 한자는 있잖아요. 뭐 꽃은 10일 이상 피지 않는다. 근데 모란은 실제로 5일 이상 피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모란이 피는 기간 빼면 360일이기 때문에 이게 화장법이 아니라고. 누구 생각? 그 학교 선생님 생각이죠. 수능에서는 이제 조건을 주겠죠, 뭔가. 근데 무턱대고 자기가 수업 시간 살짝 언급했기 때문에 출제를 합니다. 저희가 자신 있는 이유. 겨울방학 내내 전국 최고의 텍스트 다 만들어놨습니다.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이 부근에 있는 모든 학교에 대해서
준비가 다 돼 있고요. 실패 사례도 있지만 검증된 사례가 굉장히 내신에서 많기 때문에 저희가 뭐 국어에서는 좀 중개그 일타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만. 네, 오늘도 말이 좀 많네요. 그 영어에 대한 야망이 굉장히 제가 큽니다. 올해 반드시 영어를 반드시 키워버릴 거거든요. 거의 올해 좀 돈이 좀 남네요. 그래서 영어를 아주 집중적으로 키울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재종반 및 10수년 이상의 그 경력자들만 뽑아서 4층도 지금 오픈을 한 상태고요. 자, 이렇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개 영어 학원이. 제가 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윤상 초심 갖고 밀어붙이겠다. 그죠? 뭐든 수강료든 그다음에 뭐 반별 정원이든 뭐든 다 필요 없고 아무튼 될 때까지 끝까지 아무튼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뭐 중간고사 올인해라가 지금 주문 사항이고 거의 매일 내가 그 얘기를 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 어머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모 학원에 갔더니 뭐 고1이 한 500명이 있어요. 자, 학원은 너무 좋아요. 근데 어쩌면 우리 아이가 거기서 주인공이 아닐 수 있죠. 그죠? 여기서는 분명히 주인공 맞습니다. 첫 원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정도로 승부 걸려고 하니까 영어도 한번 잘 좀 한번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이나믹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 담당 선생님들이 한 10분 15분 정도 이렇게 또 발표를 하시고 이후에 또 개별 상담도 있고 하니까요. 자리가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조금만 참고 잘 제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아무튼 너무 아주 바쁜 와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풍입찰학원에서 국어 고2를 맡고 있는 이고은입니다. 이제 어머님들 이제 제가 쭉 뵈니까 좀 얼굴을 자주 뵌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대원생 어머님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처음 뵌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재원생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궁금하신 점이 이제 우리 애들이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3월이 되면 변화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4월 달에 중간고사가 있는데 그거 대비는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하셨을 것 같고,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국풍에 애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지금 국어 공부를 시켜야 될까? 라는 아마 궁금증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두 가지 궁금증을 다 오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과연 국어 공부를 지금 시켜야 될까? 라는 점에 대해서 대답을 드릴게요. 저기 보시면은 저는 이제 감히 국어가 가장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능 자료를 분석한 표를 2개를 준비했어요. 이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자료는 조금 잘 안 보이시나요? 이걸 한 번 더 꺼볼까요? 잘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요 2개는 2015학년도, 2016학년도 국영수 만점자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좀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수학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과 아이들이 보는 수학시험, 수학 B형인데요. 여기 2015년도에는 4.3%의 아이들이 만점을 받았고요. 그리고 2016학년도는 1.66%가 만점을 받았어요. 영어는 보니까 크기가 조금 작긴 하지만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국어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A형이랑 B형이 통합되다 보니까 B형 한 가지 유형만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B형 같은 경우에는 2015학년도에 0.09%, 그리고 작년 2016학년도에 0.3%의 아이들만 만점을 받았어요. 그만큼 국어는 만점 받기가 아주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가 정말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자료는 요건 2016학년도 아이들 수능을 보고 나올 때 어느 영역이 가장 어려웠니?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보면은 영역별 체감 난이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문과와 이과 모두 아이들은 국어 과목을 가장 어렵게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국어는 우리말인데 왜 아이들은 국어를 어렵다고 하지? 궁금하실 텐데 우리말이라는 데 바로 그 함정이 있습니다. 자, 아이들은 영어랑 수학은 못해도, 그러니까 못하는 아이들이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 정도는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국어는 우리말이기 때문에 몰라도 읽을 수는 있잖아요. 자, 국어 시험지를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문제가 나오고 선택지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제시문이 있는데요. 보시면 아이들은 다 읽을 수 있고 답인 것처럼 느끼는 걸 이렇게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문제를 풀고 중요한 건 오답을 대하는 자세거든요. 그럼 오답이 나왔을 때 아이들은 내가 이걸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대부분 아이들이 내가 이건지 좀 긴가민가 했는데 실수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알지 못하고 공부의 체계를 잡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가 어렵고 특히 만점, 100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오기가 힘듭니다. 자, 두 번째 자료는 국어가 다른 과목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이것도 어머님들 2016학년도 수능 분석 자료인데요. 보세요. 국어 1등급을 맞은 아이들은 40% 정도가 수학도 1등급, 영어는 50%가 넘는 아이들이 1등급을 받았어요. 제가 여기에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이제 수학이나 영어 1등급을 맞은 아이들은 국어 1등급을 받을 확률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어는 이제 국어 1등급을 맞은 아이는 10명 중에 한 너댓 명은 영어랑 수학도 1등급을 맞는다는 소리예요. 제 말은 즉 국어를 잘해야 영어랑 수학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보세요. 1등급이라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보세요. 수학이랑 영어 1등급 문제, 그러니까 1등급을 가늠하는 판별하는 문제는 고난이도, 고배점 문제예요. 그런 문제는 단순 지식, 단순 배경 지식이나 과목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문제 자체가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히 이해해야, 주어진 자료를 정확히 분석을 해야 아이가 답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 고득점은 영어 수학까지 연결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이제 국어 공부를 지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표의 내용은 이제 고1 아이들이 앞두고 있는 시험이에요. 3월 10일 날 목요일 모든 아이들이 모의고사 시험을 보게 돼요. 그럼 이 시험은 생애 첫 진짜 모의고사를 보는 거고요. 아이들이 새로운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과 처음은 아니지만 맡은 지 얼마 안 되는 담임 선생님하고 낯선 아이들과 그리고 자기 자신이 기대를 하는 상황에서 시험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3월 10일 모의고사는 아이들 자신감과 가장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시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4월 달에 보는 1학기 중간고사예요. 이제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국어 시험 가장 다른 점은 일단 난이도가 차이가 나겠죠. 시험 자체가 어렵게 나옵니다. 90점을 맞느냐 못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적인 아이들 위치에서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별해야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부터 이런 내신 시험은 모두가 누적된 대학을 입시를 위한 점수예요. 한 번 시험 보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눈앞에 있는 두 시험을 모두 잡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를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지금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다음은 그러면 국어의 체계를 잡을 수 있는 이제 국어 방법을 말씀드릴 거고요. 저희 이제 표를 보여드리면은 감히 이제 국어의 체계를 잡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두 학생의 부류를 비교를 했어요. 학생 1 같은 경우에는 여기 3이라는 숫자는 아이들이 만약에 국어학원을 다니지 않고 따로 열심히 국어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1년 동안 고작 모의고사를 3회 정도까지밖에 풀지 않아요. 왜냐면 학교에서 보는 모의고사 시험이 3번밖에 아니거든요. 그리고 국어 공부도 시험 기간에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생 2는 바로 국풍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매주마다 모의고사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년이면 50번이 넘는 모의고사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매주 학원에 오기 때문에 수업 4시간과 숙제를 하는 시간 그리고 클리닉 시간까지 합치면 총 6시간 이상을 국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국어의 체계를 잡아야 된다. 국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어머니들 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국어의 체계를 잡을 수 있는 곳 국풍이천 프로그램의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국어 한 과목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저희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고1 선생님들은 고1 한 학년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1 전문 강사 5명으로 구성된 선생님들이 고1 한 학년만을 가르치고 있어요. 다음은 이제
어머님도 궁금하신 내신인데요. 저희는 벌써 진작 12월 달부터 주요 출판사를 선생님들별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한 선생님이 학교별로 맡아서 내신 전담 강사를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한 명이 예를 들어서 서라볼고를 맡는다면 그 선생님이 1학기 중반, 기말, 2학기까지 쭉 진행을 하실 거예요. 다음은 저희는 이제 정규반 때 화작문도 문학 모의고사 수업을 영역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강사가 클리닉 수업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는 이제 엄격한 학생 관리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학원에 오게 되면 이제 등원할 때 카드 체크를 하고 하원할 때 카드 체크를 하면서 어머님들께 문자가 발송이 돼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조금 소홀함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수업 후에 평가 결과를 발송해 드립니다. 그리고 숙제까지 문자로 어머님들께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이 매주마다 풀어오는 모의고사 성적에다가 원래고사를 합해서 한 달 성적을 누적한 원생 종합평가서를 발송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아까 영역별 3분 선생님이 들어가시는데요. 그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 담임을 맡으셔가지고 학부모 상담과 학생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저희는 수업에 최적화된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국내 유일의 문제은행을 운영하고 있죠. 국부이천 문제은행인데요. 아직까지 한 번도 검색 안 하신 어머님들은 한번 오늘 집에 가시는 길에 검색해 보세요. 저희가 직접 만든 문제, 그러니까 제가 만든 문제도 있고요. 다른 선생님들이 만드신 문제가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 그러니까 이 문제은행을 바탕으로 한 출판사도 운영하고 있고요. 다음은 저희 교재는요. 한 주, 2주를 내다보고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1, 2, 3학년 3년 동안의 커리를 바탕으로 12개월, 1년 동안의 커리, 그리고 4주의 계획을 세워서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교재가 아이들 8주차까지 오늘로서 끝나게 되거든요. 부터는 화작문도 문학, 모의고사가 모두 9주차 수업이 진행되게 돼요. 다음은 저희가 문제은행을 운영하기 때문에 풍부한 기출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출문제는 내신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모의고사의 문제들이 문제별로 이렇게 DB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출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곳에 기반을 둔 문제를 만들어서 교재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푸는 모의고사 문제도 모의고사는 모의고사 유형이 정해져 있거든요. 수능 유형을 바탕으로 해서 그건 저희가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작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런 교재는 저희 수업하는 강사가 직접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수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우리 애들이 학원에 오게 되면 일단 출결 카드 체크를 하죠. 그리고 강의실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있는 상태,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담임 선생님들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오셔서 출석 체크를 하고 그리고 교재 검사를 한번 해요. 아이들 이제 교재를 펼쳐놓고 교재 검사를 하고 숙제 검사를 조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화작문도 80분, 문학 80분, 모의고사 80분 동안 수업을 하고요. 모의고사 시간에는 아이들이 숙제해온 걸 가지고 OMR 그 마킹하는 걸로 해서 직접 애들이 마킹을 하고 그걸로 점수를 바로 냅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다시 담임 선생님이 들어가셔가지고 아이들 모의고사 점수 확인하고요. 어휘 시험의 점수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제 클리닉 점수, 이제 아이들 모의고사 점수가 기준점을 넘지 못하면 클리닉 일정을 잡게 되고요. 어휘 점수, 제시험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클리닉을 진행하죠. 근데 여기서도 끝이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방학 동안에 매주 2주마다 격주로 실전 모의고사 시험을 봤어요. 여기 사진은 직접 우리 아이들이 지난번에 왔을 때 시험 봐서 사진 찍은 거예요. 여기 보면 보일 아이들도 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애들 얼굴이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격주로 시험을 봤고요. 그리고 3월 10일 모의고사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2월 28일 일요일과 3월 6일 일요일은 실전 모의고사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8시 20분까지 등원을 해서 8시 반부터, 왜 8시 반에 보냐면은 그때가 수능 때 1교시 국어 시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그때 똑같이 본 다음에 아이들 해설 강의를 1시간 들어요. 근데 요 시험에 참석하는 인원이 저희가 조금만 한 200명,
많이 오면 300명 정도가 와요.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표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위치를 저희가 점수를 가지고 성적을 1등부터 꼴등까지 쭉 내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이제 아이들 꼭 참석하게, 애들이 좀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일요일날 아침부터 와서 이렇게 매주마다 한 번도, 그러니까 격주로 시험을 봤지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처럼 같이 와서 시험을 봤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저희 교재 구성이에요. 여기 보이시는 게 저희 문제은행이거든요. 이 문제은행에 보시면은 중1부터 고3까지, 그리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런 교재까지 모든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사용하는 교재를 가지고 표지를 찍어놓은 부분이에요. 다음은 과제 부분입니다. 아이들 어휘를 매주마다 공부해오고 있죠. 한자성어 10개, 속담 10개, 한자어 10개. 요걸 공부하는 이유는 아이들 독해의 기본이 되는 어휘력을 기르기 위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한자어는 아무래도 우리가 우리말이 있지만 한자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한자어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독해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휘는 고1은 특히 더욱 강조되는 부분이고요. 매주 모의고사 1회분씩 숙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영역별 과제가 이제 조금 더 강조가 된 부분이 있어요. 3번이 아이들 3월 10일 모의고사를 앞두고 저희가 3주 동안 집중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화작문독이랑 문학 시간에 손쓰기 과제를 내줘요. 지문 하나를 특정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손쓰기로 직접 분석을 해오는 걸 보는 거죠.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책을 걷어가지고 아이들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책을 보고 애들 책에 특히 화작문도 독서 있잖아요. 길게 비문학 요런데 밑줄, 동그라미, 세모 이런 거 없으면 한 번씩 등짝을 후려쳐주세요. 애들이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해야 어느 상황이 오더라도 정확히 독해를 할 수가 있어요. 다음은 이제 네 번째, 모든 숙제는 해오지 않으면 아이들 수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숙제를 해오지 않고 앉아있다는 건 사실 그 4시간이 무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숙제를 해와야 합니다. 다음은 저희 시간표예요. 반 구성은 이제 정규반 그리고 추상위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반별 인원은 좀 이제 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 여름쯤에 설명회 할 때는 여기가 좀 비어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많이 들어와서 반이 늘었고요. 특히 여기 보시면 토요일이랑 일요일은 6시부터 10시까지 타임은 3반씩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더 분반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아이들 조금 많은 반들이 있는데요. 그런 반을 이제 분반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토요일 2시 그리고 여기 토요일 6시 여기는 분반이 확정돼 있어서 아마 한 번 더 연락을 드려서 원하시는 분은 옮기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주중에도 아이들 계약하면서 주말에 학원이 몰리다 보니까 조금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이나 금요일 쪽에 분반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차별 수업 내용이에요. 어머니들 이제 재원상 어머니도 많이 계시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에 이제 아이들 화작문독, 문학, 모의고사가 모두 9강이 진행됩니다. 그러고 나면 3월 첫째 주에 10강까지 해서 지금 쓰는 교재가 끝나게 되죠. 그러면 2권이 이어서 진행이 되고요. 아이들 쭉 진행되고 나다가 중간에 이제 내신 대비가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2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10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쭉 진행되게 되면 2달하고 한 절반 정도 쓰거든요. 근데 이제 내신 대비가 껴있기 때문에 2016학년도 고1 2권은 지금 3월 둘째 주부터 아마 6월 마지막 주까지 중간 기말까지 있으니까 아마 그때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내신 대비 수업 궁금하실 텐데 말씀을 드리면 먼저 4주 동안 5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정규 수업만 5번이고요. 아이들이 학원에 5번 온다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여기 3번에 보시면 당일 평가를 봐요. 반드시 그날 배운 내용에 대해서 그날 테스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기준점을 못 미치는 아이가 있어요. 그거는 끝장 클리닉을 진행합니다. 끝장 클리닉은 선생님하고 아이가 1대1로 보충을 하게 되고요.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 때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충 연락을 드리면은 아이들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주 동안 5회 정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당연히 학교별로 반 편성이 됩니다. 이미 사실 이 주요 학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인근에 아이들 많이 다니는 학교는 선생님 배치가 끝났어요. 근데 사실 소수 학교들이 조금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담 선생님 배치가 끝났고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교재 작업에 막바지 작업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그리고 나올 수 있는 문제 저희가 내신 대비 교재를 제작하고 있으니까 학교별로 이제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께서 배치가 되실 예정이에요. 다음은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역시나 내신 기간에도 학부모 상담을 진행하실 거고요. 이제 모든 아이들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처음 시험이기 때문에 단 1점이라도 더 잘 받아서 상대적으로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을 해야죠. 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입학 설명회를 저희가 되게 자주 하잖아요. 제가 이제 어머님들 이렇게 모셔놓고 항상 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아,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고, 사실 또 제가 엄연히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항상 걱정이 많은데요.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약속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어머님들과 소통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좀 치열하게 공부해 왔듯이 앞으로도 어머님들과 조금 더 노력해서 소통하고 아이들과 소통하고 하면서 더욱 치열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좀 불 잠깐 할게요. 네, 좀 눈부시실 수도 있어요. 아이고. 네. 자, 원님 안녕하십니까. 부풍 이천 영어과를 담당하고 있는 임장선입니다. 자, 저희 그 학원에 오셨는데 국어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학원에 영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시는 자녀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새로운 어떤 정보도 또 알아가실 겸 제가 크게 두 가지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머님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분명히 내신적인 부분이실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수능적인 어떤 절대평가에 대해서 궁금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1학년들은 그래도 뭐에 대해서 내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은 포인트를 좀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내신에 대한 어떤 포인트 방향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학교에서 올라가면서 가장 많은 변화가 학습 양의 변화와 그 다음에 학습 방법의 변화라고 우리가 꼭 집을 수 있습니다. 중학교 때는 그냥 단답형적인 어떤 교과서 문제가 나왔다면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교과서가 주 교재가 아닌 부교재 아니면 모의고사 아니면 듣기 단어까지 해서 학생들의 공부하는 양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그냥 한 일주일 정도 아니면 더 많이 잡으시겠지만은 그냥 암기를 해서 단기간 내에 속성으로 성적이 나올 수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 많은 부분들을 외우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칭찬을 야 너는 천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기간 내에는 중간고사 정도 끝나고 나서 저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세 번째는 이제는 학교 시험의 출제 방향이 모의고사 형태의 어떤 출제 방향으로 전부 다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문법 문제를 물어볼 때 그냥 미출진 것과 용법이 같은 거 전혀 출제되지 않습니다. 모의고사에서 출제되는 어떤 어법성 판단의 문제를 가지고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야지만이 어떻게 공부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세 가지 변화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분석을 저희가 했던 것이, 자, 그 학교별로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라고 해서 여기 노원구에 있는 10여 개 학교를 그 학교의 어떤 학교마다 시험지를 분석을 해서 어떤 유형의 시험이 출제되는가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그 분석 자료집을 가지고 학교마다의 학생마다에 맞는 그 분석 자료집을 내신 자료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보시면 뒤에 설명 자료집에는 9개, 10개 학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한 여러 학교가 있지만 오늘은 크게 두 가지 학교 정도만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진여고하고 두 번째는 설화원 고등학교입니다. 대진여고는 다른 학교하고 다르게 부교재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교재가 교과서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모의고사입니다. 그럼 너무 쉽겠네요. 부교재 안 들어가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출제되는 범위는 교과서하고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아예
외부 지문에서 출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EBS 올림포스라는 그 교재에서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켜서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고, 두 번째 보시면 보시겠지만 이 학교도 대진여고도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분명히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객관식과 서술형의 비율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였습니다. 서술형은. 그래서 5대5 비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서술형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례를 보시면, 두 번째는 서라벌고 같은 경우 보시면 교과서가 2학년 영어 1이라는 교과서를 일반적으로 씁니다. 그리고 구문책을 작년에는 상승 구문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교과서의 비중을 정말로 많이 낮췄습니다. 교과서에서 나오는 문제되는 어떤 중간고사 출제 정도 문제 수는 한 4문제, 5문제밖에 안 됩니다. 이 말은 교과서에서 핵심적인 부분들만 딱 포인트 잡아서 내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디로 넣냐면 부교재, 그 다음에 모의고사로 다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교과서가 그게 주 교재가 아니라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을 다른 것으로 포인트를 돌린다는 것입니다. 교과서 개정하고 나서 정말로 많은 기출문제가 나오고 예상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나올 게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그거 보고 똑같이 출제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계속 다른 쪽으로 돌려나가시는 것입니다. 다른 학교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대진여고뿐만 아니라 서라벌, 그다음 재연, 다른 학교들도 불암 다 비슷한데, 어머님들도 아마 궁금하시는 게 항상 어려운 부분이 어법, 그 다음에 어휘, 그 다음에 서술형. 가장 궁금하신 게 아마 어법이실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그걸 내신을 구분하는데 상대평가에서 어법을 내는 것입니다. 근데 어법을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왜 우리 애기는 왜 어법을 모르지? 왜 시험만 보면 틀리지? 그게 중학교에서 그냥 단답형으로 야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이거다, 그냥 어떤 아무 생각 없이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하고 애들이 쓰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풀이식만, 어떤 한 가지 유형의 문제 풀이식만. 근데 학교에서는 한 가지 유형이 아니라 문법은 총 5가지 정도만 알면 수능까지는 거의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한 가지 유형만 계속 그것만 알고 있으니까 다른 것을 적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러한 분석과 그 다음에 그 변화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전략을 세웠는데, 그 전략적인 것이 첫 번째가 학교별로 나름대로 키포인트를 잡아서 야 이거 오늘 이번 시험에는 작년 시험에는 문법 이 지문이 문법에서 나왔거든. 근데 이 시험에는 그러면 다시 문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법 말고는 빈칸 정도의 어떤 어휘적인 부분을 분명히 낼 것이다 라고 저희가 분석을 학교별로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학생이 쓸데없는 중요하지 않는 부분 많이 외워가면서 공부할 필요가 없이 핵심적인 키워드를 보고 공부를 한다면 이 학생은 분명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실제 변형 문제를 만들어서,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전부 다 10년 이상의 선생님들이고 시중에 떠도는 문제 가지고 저희가 활용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밤샘 작업해서 실전 변형 문제를 다 완료해놨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지금 걸려서 방학 동안부터 했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머리가 안 빠졌었는데 하루하루 머리가 빠집니다. 이제 이제 중간고사 지나고 기말고사 되면 제가 아마 어디 절에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가질 정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그 문제집을 변형을 시키면서 봤던 게, 한 가지 예를 들면 영식여고 같은 경우가 저희가 문제집을 만들어 놓고 봤더니 키포인트를 문법적인 부분을 한 8개 정도를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휘적인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 한 4가지 정도를 체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기출문제집을 봤더니 2014년도에 나왔던 영신여고 1학기 기말고사 부분입니다. 그 기말고사에서 나왔던 문법 파트입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거의 비스트하고 테이크하고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여드린 게 아니라 제가 출제위에서 문제를 낼 수 있으면 이 부분을 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생뚱맞은 게 출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2014학년도 기말고사고 또한 2015학년도 작년 기말고사 때도 또 똑같은 패턴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그래서 저런
저희는 이런 예상 문제집을 학교별로 중요한 학교에서 포인트를 잡는 부분을 저희가 다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똑같은 교재가 아니라 학교별로 이 학교는 뭐가 중요시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할 것입니다. 저희가 내세운 것은 가장 큰 전략은 이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내신에서 중요한 것은 서술형일 것입니다. 뭐 한국식 영어다 아니면 왜 다 문장을 암기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그 애들의 학습량에 비해서 그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영어만 한가요? 국어도 해야 되죠. 수학은 더 분량 많지 않습니까? 그 시간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시험에 나오는 어떤 서술형에 대해서 분명히 한 과에 교과서 및 한 과의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 정도 됩니다. 나올 수 있는 부분. 모의고사나 그 다음에 부교재 같은 경우에서도 저희가 철저하게 분석해서 그 지문에서 나올 수 있는 서술형 문제는 이거다라고 집어서 그거에다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학생이 자기가 왜 나오는지 그것을 자기가 쓰면서 아주 분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른 노트라는 것을 다른 노트를 학생에게 항상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자기가 쓰면서 뭐가 부족하고 자기가 해석을 해보면서 그걸 요약을 해보면서 어떤 부분이 포인트가 된 것을 계속 써본다면 그 학생은 서술형에서 틀리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쓰기라는 것이 요즘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교과서에서 필기했던 거 그냥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게 학생들입니다. 집에 와서 필기했던 것만 보고 갑니다. 나중에 아유 틀렸네 주관식 서술형 스펠링 빼먹었네 뭐 하나 빼먹었네 철자 빼먹었네 단어 하나 빼먹었네 그런 경우가 알면서도 틀리는 경우입니다. 왜 그럴까요?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중요한 어떤 구문들을 교과서부터 해서 단어장까지 모든 지문에 대해서 필요하적인 부분을 쓰게끔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쓰는 부분을 통해서 서술형을 완벽하게 잡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머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내신적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내신이 끝나면 그럼 뭐 할까요? 그냥 이제 고생했어 우리에게 좀 쉬자 놀자라고 하는 순간부터는 또다시 자기의 어떤 실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모든 내신 문제를 노원에 있는 학교 한두 학교를 빼놓고는 거의 다 모의고사 형태로 출제됩니다. 그러면 내신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럼 수능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절대평가라서 내신이 51%고요 수능이 49%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다. 1학년 때는 정말로 1, 2%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내신 공부를 하면서 같이 모의고사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모의고사 시험 보면 모의고사 저희가 풀이를 하는데 그 풀이를 하면서 야 이런 문제들은 학교 내신에서 이렇게 변형돼서 나오거든 이거 중요해 학교 내신에서는 어떤 학교는 이렇게 나왔어 이거 어법 중요해 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학생들이 알고 간다면 두 가지 다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엊그제 2월 23일인가 중앙일보에서 나왔던 것을 좀 어머님들한테 정보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5학년도 수능 기준으로 했을 때 상대평가 어머님 지금 아시죠? 올해까지의 상대평가였던 수능 1등급 비율을 쭉 나열해 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위 지금 5개 강남, 서초, 양천, 송파 그 다음에 노원구가 어느 정도 예전에는 상당히 강남 다음에 노원이었는데 좀 이렇게 좀 떨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절대평가에서 그러면 절대평가 지금 현재 고2부터 지금 어머님들 자녀분들은 그러면 첫 해가 두 번째가 될 것 같은데 그 해부터 어떻게 그러면 어느 정도 비율이 나올 것이냐라고 예측을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많이 크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한 14% 됩니다. 강남구에 비해서 정말로 2배 정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참 이상해요. 왜 이렇게 열정도 있고 애들 정말로 시험지 어렵다, 뭐 영심여고 어렵다 하는데 왜 그럴까? 저는 그렇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 20개 상위 학교 중에 한 학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게 숙명여고였습니다. 두 번째가 단대부고인데 이 숙명여고 학교를 조사를 해봤더니 수능에서 지금 1등급 차지하는 비율이 27%였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절대평가로 갔을 때 60%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학교생의 100명의 60명은 절대평가 1등급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강남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학교의 어떤 그러면 그럼 이 학교는 뭔가 특별한 걸 시킬까?
아 뭔가 더 어렵게 출제할까? 양이 많을까? 라고 분석을 해봤더니 보시면 양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기 있는 학교, 특정 학교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 어렵습니까? 아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과연 이 학교가 과연 뭐가 강해서 이 숙명여고를 하는 학생들이 100명 중에 60명이라는 학생들이 절대평가에 1등급을 할까? 제 나름대로 조사해봤더니 이 학생들은 내신과 수능을 분리해놓고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신과 수능을 같이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자, 1학년 때는 내신이야. 아주 올인했어. 야, 2학년 때는 그럼 다시 뭐해? 수능이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평상시에 수능, 시험 끝나고 나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중간고사 이후에는 그 놀자가 아니라 모의고사 하면서 같이, 야, 이번에 중간고사 때 너희 이거 시험 나왔잖아. 이거 나왔잖아. 다시 한번 연계성 있게 하다 보니까 이 학교의 어떤 비율이 이렇게 높아진 것입니다. 저희도 60% 숙명여고를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 지금 열심히 노력해 놨습니다. 앞으로 수업도 수능과 내신을 같이 함께 연관지어서 갈 것입니다. 자, 그냥 하나의 사례를 제가 들어놨습니다. 어머니, 하나의 모의고사였는데 요즘 애들은 모의고사 지문을 야 시험에 출제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분은 연결사 2가지가 나와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외웁니다. for example하고 on the other hand 그냥 외웁니다. 이게 for example이지 여기 on the other hand이지. 그러면 시험 끝나고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얘를 바꿔버립니다. for example, for instance로 바꿔놔서 제 시문에 나오면 애들이 갑자기 당황스러워하는 것이죠. 단어 하나 바꿨다고 당황스러워하는데 그러면 이 학생들이 과연 공부하는 것이 그게 완벽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는 제시해준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야 수능과 내신을 같이 하는데 저희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야 이 연결사의 원리를 알아야지 나중에 모의고사를 풀 때도 이거 맞을 거 아니냐. 이 언디아더 핸드라는 것이 하나의 차이점을 대조한 것이 앞뒤의 문장이 서로 상반된 내용이 나와야 돼. 해석으로 풀지 말고 제발 라고 말을 하는데도 아직도 해석을 풀고 아직도 외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저희는 이거 과감하게 탈피해서 정말로 내신 잘 보는 학생이 수능까지 잘 보고 수능 잘 보는 학생이 내신까지 잘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자, 어머님부터 그냥 보시면 모의고사 저희야 뭐 다 비슷비슷할 것입니다. 모의고사였던 시스템은 구문, 독해, 그 다음에 어법, 듣기 그렇게 똑같이 하는데 처음에 구문을 잡고 그 다음에 독해하고 모의고사를 할 것입니다. 모의고사는 저희가 매주 토요일날 실전 모의고사라는 것을 봅니다. 1학년 수준에서 항상 교육적 모의고사 수준이 아니라 좀 더 약간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서 봅니다. 그래서 그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지금 봤던 한 학생의 어떤 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모의고사를 가지고 이 학생이 부족했던 부분, 틀렸던 부분이 왜 틀렸는가를 꼬집어서 그 학생과 다시 불러서 1대1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어떤 유형별 스킬이나 학습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학생의 제시를 해서 다음 모의고사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바로 맞을 수는 없겠지만 2주, 3주 정도를 지켜보면서 그 학생의 어떤 변화된 추세를 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앞으로 엄청 궁금하시겠죠. 3월 10일 날 모의고사 보는데 대충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94 정도 나올 것이다. 제게 예측했던 부분입니다. 엊그제 저번 주 토요일 날 봤던데 이 친구가 93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93점 나왔는데 이제는 그럼 88점에서 5점 올랐는데 좀 더 부족한 부분 뭐냐? 라고 해서 한 두 번 정도 상담을 통해서 이번 10일 날에는 97 아니면 실수만 없으면 100점까지 저희가 만점까지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모의고사의 어떤 시험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의 부족한 약점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항상 관리하면서 그 학생의 앞으로 1년 아니면 3년의 어떤 그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내신 끝나고 나서 항상 모의고사 들어가고 독해 들어가고 모든 어떤 시스템적으로 가서 방학 동안에는 뭔가 더 특별한 어떤 포인트를 두려고 이렇게 계획을 1년에 어떤 커리큘럼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자, 어머님 제가 좀 지루하셨겠지만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어떤 입시 설명회도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허황되게 제가 포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머님들한테 잘 보이고 싶지도 않지만 사실 정도는 저희가 어머님한테 정보는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저희가 그 믿는 만큼 어머님들의 어떤 기대치에 분명히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PPT 좀 정리할게요,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 맞으시죠? 예, 근데 지금 대뜸 논술이라고 하니까 좀 당황하셨을 거예요. 우리 애가 지금 논술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무슨 논술이야?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요.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논술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서브로 깔아놓긴 했는데 대략적으로 입시 경향이나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께서 궁금해하실 그런 몇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안내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저는 국풍에서 논술과 입사를 담당하고 있는 양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어머님들 중에서는 자제분들께서 이미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나 입시를 치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막 첫째 자제분께서 고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하게 되신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입시를 이미 경험하신 분들께서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더라라는 걸 알고 계실 거고요. 이제 막 고등학교 1학년 자제분께서 첫째이신 경우에는 입시가 좀 복잡하다던데 이러한 또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오늘 뭐 논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간략하게 설명하기에 앞서서 대략적인 경향과 기본적으로 이제 어머님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간략한 설명을 준비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긴 시간 좀 지치셨죠? 어머님들 표정에 생기를 잃으셨는데 제가 어떻게 환기를 한번 시켜드리고 싶은데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저는요 어머님들 지금 딱 한 7분에서 8분 정도만 딱 간략하게 하고요. 이제 우리 응모권 추첨해요. 자, 한번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님들께서 제일 관심 많으실 부분이 일단은 자제분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결정이 이과로 갈지 문과로 갈지 이제 그것도 결정이 아직 모호하시잖아요. 혹시 결정되신 분들 계신가요? 계시다면은 제가 이제 간략한 방향을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자제분들께서 겪으시게 되는 일단은 그 입시 자체가 수시와 정시 요 정도로 일단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혹시 자제분들께서 미술이나 체육에 굉장히 많으시다 관심이 그런 경우에는 정시 수능 이후에 이제 후반부로 빠지시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2월 한창 지났으니까 이제 뭐 추가 발표나 이런 거 다 끝났을 때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실기 시험 같은 경우는 1월부터 2월 초까지 한창 이렇게 막 되는 중이어서 이때는 약간 좀 장기전. 수능 끝나고 애들이 이제 막 이렇게 할 때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한참 막 이렇게 갇혀서 그림 그리고 막 뛰고 운동하고 막 그렇죠.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수능에 있어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정시로 지원하는 경우인데요. 지금 서강대가 정시를 대폭 축소하고 거의 폐지까지 나오는 상황에 정시는 조금 줄어들 것 같기도 하는데 아마 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입시가 바뀔 때는 보통 공지가 몇 년 전이기 때문에 아마 어머님들, 자제분들께서 겪으시게 될 입시는 크게 이러한 흐름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수시. 어머님들 혹시 수시랑 정시에 대해서 구분은 아세요? 그렇죠. 제가 너무 간과했죠. 딱 잘라 말씀드리면 수시는 운 좋으면 수능 보기 전에 끝날 수도 있는 게임인 건 거예요. 수능을 아이가 막 5등급 이렇게 나왔을 때에도 입사라든지 이런 걸로 대학이 갑자기 끝났을 수도 있는 건 거죠. 수능 안 보고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일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 레오 르네상스라는 그 입학 사정관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능 보기 전에 이미 그 학생이 1차를 합격한 거예요. 수능을 안 봤는데 심지어. 그래서 이제 2차에 면접 가는데 떨어졌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정도로 수능이 하기 전에 이미 합격자라든지 그런 게 결정될 수 있는 게 수시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면 걔는 어떻게 가냐? 방금 말씀드린 경희대 레오 르네상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혹시 아시나요? 학생부 종합에 해당을 합니다. 자, 어머님들께서 자제분들께서 국영수를 다 잘할 수도 있으세요. 물론 뛰어나셔서 이미 과고나 외고에 진학에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깝게 놓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오히려 아깝게 놓치신 경우는 저는 일반고 갔을 때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중상위권을 유지하는 학생들, 상위권의 학생들은 대부분 과고나 외고나 이런 데서 조금 실수를 해서 자기 어떤 실패라든지 그런 걸 만회하면서 공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데 대부분 그런 학생들은 못 가도 건대 약간 그 이상을 조금 더 노리게 되더라고요. 자기가 경험한 게 있으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학생부 위주와 논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왜 국수형을 다 잘하기가 쉽지 않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이라서 국수형 다 잘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자제분께서 국수형을 다 잘하세요. 모의고사에서 국수형을 다 잘하세요. 예를 들어서 막 만점 나오고 난리 났어요. 그 아이는요, 어머님들 수시에서 뭐 내신도 굉장히 높을 확률이 많겠죠. 그런 아이들은 논술 같은 거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논술은 연대 영문 하나? 약간 이런 거. 자기가 원하는 거 하나 정도로만 곁다리로 넣고, 대부분 어떤 걸로 들어가냐면 그런 아이들은 스펙도 좋아요. 종합, 그리고 교과 이렇게 들어가서 연대는요 내신이 1점 초반이에요. 1.1, 1.12 막 이런 아이들이 막 합격을 하거든요. 그런 걸로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 나서 세 개를 다 합격해버려요. 연대 영문과 예전에 교과도 합격해버렸고요. 종합에 있어서 언더우드 전형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합격해버리고, 걔는 외국에 살다서 드럼 치고 막 이러던 애예요. 그래서 거기서 활동에서도 인정받고 논술로도 그냥 붙어버리고. 근데 세 개 다 몰빵을 했어요. 연대 영문과 몰빵을 해서. 그래서 지금 연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최상위권 학생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학생들도 있냐면 국수형 중에서 2과목 정도 잘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수포자인 학생들도 있으세요.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이 이제 자제분들께서 고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뭐 수포자라든지 영포자라는 단어는 굉장히 섣부른 단어인데, 이제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하고 있는 논술 쪽은 어떤 쪽이냐면, 여기에 있어서는 이제 그 실제로 555 나오는 학생들 있죠. 하위권이죠. 국어 5, 수학도 5등급, 영어도 5등급. 그러면 그 학생들은 내신이 어느 정도 될까요? 4.5! 5점대 후반, 5점대 초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시로는 좀 힘들어요. 정시로는 명지 전문대는 어머님들 정시로 어느 정도 가냐면 에서 한 과목 정도가 1, 2는 나와야 돼요. 엄청나죠? 명지 전문대가 전문대 서울권이기 때문에 탐구 2과목 중에서는 한 과목 정도가 1, 2, 2, 3 이 정도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국수형 중에 하나가 2 나왔다. 그 다음에 영어, 그러니까 사탐 중에 하나가 2, 3이 나왔다. 예비로 뺑뺑 돌아서 합격을 하긴 합니다. 명지 전문대를. 그런데 학생,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논술 같은 경우는 최저 등급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신 등급 격차도 넓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학생은 실제로 지금 단국대 다니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하위권 학생들한테 세이프 넷이 될 수 있는 건 거죠. 안전망. 그럼 상위권 학생들은 상위권 학생들한테도 얼마든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1이 나왔다. 학생이 121이 나왔다. 작년 사례예요. 1등급 국어 1, 수학 2등급, 그 다음 영어가 1등급 나왔고요. 탐구 하나가 2등급 나왔고 탐구 하나가 1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시로 어디를 갈 수 있냐면은 중앙대 하위과라든지 이제 그 정도가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논술로는 중앙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 광고공부학과 이제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111, 2, 4 이렇게 나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대 중하위과, 그지 이렇게 인문 계열이나 이런 쪽 가능한데 성대 경영 이렇게 이제 플러스 알파로 가는 그런 효과도 물론 존재합니다. 그럼 어머님들 제일 관심 있으실 이제 교과와 종합 이런 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4분 남았어요. 학생부 종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시면 좀 웃으시라고. 어둡고 침침하고 공기도 답답하죠. 가짜에서 너무 힘드실 것 같으셔서 제가 4분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드릴게요.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과랑 교과, 면접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면접은요 대다수 조금 진중하고 밝은 아이들의 합격률이 좋은 것 같아요. 조금 얼굴이 어둡거나 막 이렇게 수그러드는 학생보다는 이런 학생들이 붙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실제로 국민대에서 그 학생이 내신이 3점 중반이었어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어땠냐면 국어가 6, 짱이죠. 수학이 3, 2, 그 다음에 영어가 4, 5 이런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국민대 교수들은 얘 모의고사에 모르죠. 왜냐면 얘는 수능 전에 합격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 국민대에서 얘가 무슨 과를 전했냐면 파이낸스 막 약간 이렇게 경영, 경제 이런 거였는데 앞에 뭐가 붙었냐면 보험이 붙었어요. 보험, 파이낸스 경영학과가 있습니다. 국민대에 실제로. 근데 이제 그 학과가 그해 신설된 학과였는데 학생 성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은 반 친구 중에 내신 2점대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스펙이 좀 빵빵한 학생. 이 학생은 제가 알아요. 3년 봤거든요. 스펙 없어요. 별로 없고 그냥 학교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던 학생이고 이 학생은 좀 진중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그 친구를. 내신도 우월했기 때문에 같이 둘 다 서류를 입사했는데 면접하면서 누가 붙었을까요? 전자. 네. 얘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면접에서 분명히 승산이
있는 부분은 존재한다는 거죠. 학생의 어떤 인성과 그 학과와의 적합성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면접으로도 조금 더 승산이 가능한 게 학생부 종합인데요. 참고로 건대라든지 몇 군데는요 신층 토론이라든지 토의 같은 걸 시킵니다. 테이블에 앉혀놓고 토론해봐! 라고 해서 입장을 잡아서 자기가 토론해야 되고 막 논지를 펼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치밀한 면접 역시 존재합니다. 자기소개서나 추천서는요 어머님들 보통 언제 쓰시냐면 3학년 때 가셔서 6월 모의고사 나와야 그때 쓰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스펙을 이제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2분 남은 동안에 그 스펙에 대해서 간략적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혹시 자제분께서 갖고 계신 능력이나 이런 것도 있으실 때 사실은 대입에서는 그동안 중학교 때 우리 어머님도 엄청 치열하게 준비해 주셨잖아요. 소용이 없어요. 대학교 때 거기는 반영이 전혀 안 됩니다. 새로운 그 생기부를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나 그런 어떤 수분 능력이나 이런 거 언제 발휘가 되냐면 지금 현재 학교 들어가서 거기에서 수상 경력으로 발휘가 돼요. 수상 경력, 그 다음에 아이가 그런 어떤 방과후라든지 그런 거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자율학습을 매번 꾸준히 나가서 성실함으로 증명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어떤 게 있냐면 담임 선생님께서 써주시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입학사정관제 평가위원들이 5가지 정도의 평가 기준을 평가하는데요. 그 5가지 중에 출석은 1가지 정도만 평가가 돼요. 아이의 뭐 인성, 성실도 그러니까 하나 정도의 항목만 들어가는데 이 두 항목은요, 이 5가지 기준이 다 고루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그 두 항목을 강조드리면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항목은 뭐냐면 너무나도 뻔한 수상 경력. 수상 경력을 가지고 그 5가지 많은 기준들이 다 들어갑니다. 창의성, 아이의 인성, 능력, 잠재력, 전공 적합성 이런 것들이 그 수상 경력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대회에 참여시켜주세요. 실제로 친구랑 같이 들어갔는데 친구는 영어를 엄청 잘하고 얘는 그냥 기획만 했어요. 근데 대상을 탄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요. 영어 대상, 공동수상, 상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최대한 많은 기회와 이런 것들을 참여하게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독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문과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좀 유리하냐면 토론, 영어 들어간 것들. 영어 토론, 영자 신문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굉장히 유리하세요. 실제로 1.46이면요 10분이다. 끝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정리해서 이과분들께서는 이제 문과 같은 경우 아까 영어 토론 이런 거 말씀드렸고 이과분들께서는 어떤 게 좋냐면 그 보고서 있죠. 논문 보고 연구나 이런 것들이 1학년 때부터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참여시켜서 아이가 원하는 학과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특정을 좀 살려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2영역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수상이었잖아요. 그럼 나머지 한 영역이 더 있거든요. 그 영역은 뭐냐면 너무 뻔하게 마지막에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종합 평가란이 있어요. 담임 선생님한테 끼기지 않도록.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담임 선생님께 원활하고 학교 늦지 않고 잘 가고 성실하게 활동하고 그러면 좋은 말씀 적어주시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막 교복을 갑자기 아이가 줄이려고 하고 막 머리 이러면은 이제 거기서 규칙을 위반하는 경향이 있으면 이 문제 하나로 그 아이는 일단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어머! 이런 거잖아요. 이제 방정맞고 촐싹하게 하면서 분위기 좀 불 좀 한번 켜볼까요? 분위기 좀 한번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학년 학부모님들 만나 뵈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이제 사실은 저는 입시 3학년이랑 2학년한테 입시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떤 게 도움이 될지 고민을 해봤는데 이런 개략적인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논술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소견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3학년 그 과학이나 수학을 잘한다면은 3학년 이후도 가능하다고 들었고요. 문과 같은 경우는 학생의 독해력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근데 1학년 같은 경우는 아직 학교 적응이랑 내신이랑 이런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 주시고요.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여름방학쯤부터 그 이후 아니면 2학년 때부터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아이가 시험을 못 봐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면 상승 곡선이 중요해요. 어머님들. 어떤 거? 상승 곡선이 중요하니까 처음에 바닥을 찍어도 뭐 하면 되냐면 상승하면 됩니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이 동네 내신 엄청난 헬이죠. 그 속에서 아이들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기다리시면 응모권 추첨하시는 지 시작되실 것 같아요. 잠시만요.